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문화를 전하는 동방신선학교 개병 뉴스입니다. 다가오는 후천세 문명의 비전이 담긴 삼신일체 상제님과 수부님의 새 역사 이야기, 오늘의 도전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도전 8편 62장 4절입니다. 의로움이 있는 곳에 도가 머물고 도가 머무는 곳에 덕이 생기느니라. Where there is righteousness, thou dwells. Where thou dwells, virtue arises. 한 줄씩 보겠습니다. 의로움이 있는 곳에 도가 머물고 Where there is righteousness, thou dwells. 도가 머무는 곳에 덕이 생기느니라. Where thou dwells, virtue arises. 의로서 만사의 조화를 이루고 조화는 오직 가을 천지의 정의로서만 실현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미국산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허용하면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 깊숙이 군사 목표를 타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대응 조치로 우크라이나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전략적 결정으로 해석됩니다. 10월 17일 AP통신과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사거리가 약 300km에 달하는 미 육군 전술 미사일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했습니다. 이전까지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사거리가 50마일, 약 80km인 고성능 포병 로켓 시스템까지만 사용을 허가하며 확전을 우려해 제한적인 지원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전쟁에 북한군을 투입한 상황에서 이번 정책 전환이 이뤄졌습니다. 미 고위 당국자들은 미 육군 전술 미사일 시스템 사용 허가가 전황을 근본적으로 바꾸지는 않더라도 북한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군이 전장에 투입될 경우 우크라이나가 미국 무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의도입니다. 사브리나 싱 미 국방부 부대변인은 북한이 약 1만 명의 병력을 러시아 동부 지역에 파견했으며 일부 병력이 이미 우크라이나 인근으로 이동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는 북한군이 전장에 투입되면 합법적 공격 대상으로 간주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내년 1월 출범할 트럼프 행정부의 종전 추진 계획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후 하루 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료시키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수 있게 된다면 종전 협상에서 더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적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국이 허가한 장거리 미사일은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 지역을 겨냥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지역은 러시아군뿐만 아니라 북한 파병군의 주요 거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해당 미사일이 초기에는 우크라이나 병력을 방어하고 러시아와 북한군을 상대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일본 오사카대 니시다 고즈 교수 연구팀이 줄기세포를 이용해 손상된 각막을 치료하는 데 성공하며 시력을 회복시킨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세계 최초로 줄기세포 치료를 통해 사람의 시력을 회복시킨 사례로 학계와 의학계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연구팀은 각막 윤부 줄기세포 결핍증으로 시력을 잃은 환자 4명을 대상으로 줄기세포 치료를 진행했습니다. 각막 윤부는 각막의 가장 바깥층으로 이곳에 줄기세포가 고갈되면 각막이 손상되어 실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존 치료법은 사망한 기증자의 각막 이식이나 건강한 눈에서 얻은 줄기세포를 활용했지만 효과가 제한적이고 면역 거부 반응 등 부작용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연구팀은 유도만 등 줄기세포를 사용해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했습니다. 유도만능 줄기세포는 이미 분화된 세포를 다시 원시 상태로 되돌려 모든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줄기세포입니다. 일본의 야마나카 시냐 교수가 이를 발견해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이후 일본은 유도만능 줄기세포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치료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건강한 기증자의 혈액세포를 채취해 유도만능 줄기세포를 생성한 뒤 이를 각막세포로 변환시켰습니다. 이후 환자의 손상된 각막 조직을 제거하고 새로 만든 줄기세포를 이식했습니다. 2019년과 2020년에 4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시술이 진행됐으며 이식 후 2년간 부작용이나 면역 거부 반응 없이 시력이 개선되는 효과가 확인됐습니다. 이번 연구는 네이처와 랜식 같은 권위 있는 학술지에서 주목받으며 세계 최초로 줄기세포 치료를 통해 사람의 시력을 회복시켰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연구 대상 4명 중 3명의 환자는 시력을 회복하고 개선된 상태를 유지했지만 1명은 시간이 지나며 다시 시력이 저하됐습니다. 연구진은 시력 개선의 정확한 기전을 명확히 밝혀내지는 못했지만 이식된 줄기세포가 각막에서 증식했거나 환자 본인의 세포 재생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는 줄기세포 치료의 가능성을 열며 시력 회복과 재생의학 분야에서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연구팀은 추가 임상시험을 통해 치료법을 개선하고 더 많은 환자에게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번 성과는 줄기세포를 활용한 치료법이 실명 위험에 처한 환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 뉴욕타임즈는 10월 4일 인도네시아 남부 술라웨시주 부톤섬의 소수민족 찌아찌아족이 전통 언어 보존을 위해 한글을 사용하고 있는 사례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찌아찌아족은 한민족 외에 한글을 전통 언어 학습과 보존 목적으로 사용하는 유일한 민족으로 세계 언어 보존의 새로운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700개가 넘는 토종 언어가 있는 언어적으로 가장 다변화된 국가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언어에는 고유 문자가 없어 점차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약 9만 3천 명이 사용하는 찌아찌아어 역시 문자 없이 수세기 동안 구전으로 전해 내려왔으나 인도네시아어 사용이 늘어나면서 소멸 위기에 처했습니다. 한 지역 언론은 요즘 아이들은 인도네시아어만 익숙하게 사용하며 찌아찌아어를 쓰는 사람은 주로 고령 세대에 국한된다고 전했습니다. 찌아찌아족 원로와 학자들은 언어 보존을 위해 적합한 문자를 탐색했으나 음절로 구성된 찌아찌아어는 로마자로 음역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처음에는 아랍 문자를 사용하려 했으나 2009년 한국 학자들이 부톤섬을 방문해 한글을 소개했습니다. 한글은 음소를 정확히 표현할 수 있는 구조적 단순성과 적합성을 인정받아 찌아찌아족의 표기 문자로 채택됐습니다. 이후 한국 세종학회와의 협력을 통해 한글 교육이 시작됐고 찌아찌아족 어린이들은 학교에서 한글을 배우며 자신의 언어를 문서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통 노래와 이야기가 기록되며 부족의 문화와 정체성이 보존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현재 부톤섬의 일부 지역에서는 거리와 학교 이름이 로마자와 한글로 병기되고 있으며 학교 교과서와 수업도 한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한글 도입에 대해 문화적 지배나 정체성 왜곡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찌아찌아족 출신 사회학자 라오데 알리르마는 언어 멸종은 정체성과 지혜 상실을 의미한다며 한글 도입이 전통 지혜와 기억을 다음 세대에 전승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찌아찌아족의 한글 도입은 단순히 문자 보급을 넘어 소멸 위기에 놓인 언어와 문화를 보존하려는 국제적인 노력의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글이 인도네시아의 작은 섬에서 언어와 정체성 보존의 도구로 자리 잡으며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이룬 혁신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상생라이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윤석현입니다. 여러분들과 우리 인체에 대해 함께 공부하고 탐구하면서 무병장수할 수 있는 초석을 다지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몸에 있는 세포와 그 속에 아주 작지만 중요한 마이토콘드리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의 몸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죠. 그렇다면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이 세포의 수는 얼마나 될까요? 그냥 생각해 보기에도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자, 15조에서 30조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30조라고 하면은 감이 잘 안 잡히시죠? 자, 숫자로 얘기를 하게 되면은, 공이 13개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세포가, 조직, 기관 등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모든 세포는 어떠한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하죠? 우리 몸에서 필요한 물질을 생산을 해서 제공을 해줍니다. 자, 사람의 몸에 오장육부가 있듯이 세포 하나하나에도 장기들이 있습니다. 설계핵은 어떻게 보면 설계도를 보관하는 것이고, 리보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설계도를 통해서 그 단백질이라고 하는 소재를 만들고요. 여기 소포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컨베이어 벨트처럼 생겼죠. 이 소포체라고 하는 것은 이 소재를 활용을 해서 부품을 만들어서 부품을 조립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의 완성 형태의 물건을 만들어내죠. 그리고 그 재고를 또 이렇게 보관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분비를 해야 된다 하면은 드디어 맨 마지막에 골지체라는 곳에 가서 완벽한 완성형을 만든 다음에 거기서 이제 포장을 해서 밖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세포는 물건을 만들어내는 기초 공장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막대한 에너지, 전기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겠죠. 그 에너지를 제공하는 SMR, 어떻게 보면 소형 원자력 발전소와 같은 이 파워하우스가 마이토콘드리아입니다. 극미연 수준에까지 모든 세포의 거의 대부분의 마이토콘드리아가 존재를 하는데요. 에너지가 나오죠. 에너지를 내는 이 광, 빛광. 세포에서 빛이 나요. 모든 세포에서. 세포에서 에너지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한 개의 세포 내에 몇 개의 마이토콘드리아가 들어가 있을까요? 장기에 따라서 그 숫자가 편차가 많지만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볼 때 한 세포당 한 400개 정도의 마이토콘드리아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조그만 곳에 세포에 400개나 되는 마이토콘드리아 있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참 많죠? 그렇다면 우리 인체 내에 마이토콘드리아는 총 몇 개가 있을까요? 이런 걸 또 계산한 분이 계십니다. 놀라지 마세요. 1경입니다. 자, 아까 숫자 13개의 공이 3개가 더 붙은 공이 16개나 되는 그렇게 많은 숫자입니다. 인체 내에 있는 마이토콘드리아의 총합의 무게를 재게 되면은 우리 몸무게의 한 10분의 1 정도라고 합니다. 자, 내 몸무게가 55kg다. 그러면은 마이토콘드리아가 5.5kg 정도 있는 거고요. 내 몸이 한 100kg 정도다 하면은 10kg 정도의 마이토콘드리아가 있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마이토콘드리아가 우리 몸 안에 있는 거죠. 이런 것을 어떻게 알았냐고요? 이것만 연구해서 논문을 쓰시는 분이 계시고, 또 마이토콘드리아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은 이런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코로 들어 마시는 산소와 입으로 먹는 음식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그 과정을 거쳐서 마이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것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돼서 들어오게 되면 마이토콘드리아에서는 아주 중요한 ATP라고 하는 물질과 이산화탄소 그리고 물을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ATP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이동이 가능한 휴대용 에너지 탱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에너지 탱크 한 개 ATP에서 얼마의 에너지가 나올까요? 약 7,300칼로리의 에너지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서 만드는 에너지는 과연 얼마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마이토콘드리아 내에
생화학적인 수준에서 TCA 회로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한 바퀴 돌게 되면 ATP 숫자가 한 12개 정도 나온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몸 전체 마이토콘드리아가 1경이라고 한다면 1경 곱하기 12ATP니까 12 거의 곱하기 칼로리 7,300칼로리.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자, 뭐 읽기도 힘들죠? 8해 7,600경 칼로리. 계산이 어찌되었든 엄청나게 막대한 양의 에너지가 생성이 되고 이러한 에너지를 ATP라는 형태로 우리 몸은 저장을 해서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자, 이 마이토콘드리아가 ATP를 만들려고 하면 이 막대한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또 엄청나게 많은 뭔가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게 가장 근본적으로 필요하냐면요. 일단 코로 들어 마시는 산소와 3대 영양소라고 하는 포도당, 단백질, 지질 이런 영양소들이 필요합니다. 자, 산소와 영양소가 어찌어찌해서 이제 얻게 돼서 에너지 이송 탱크인 ATP를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필요한 것으로도 보내줘야 되겠죠? 또 ATP를 만들면서 동시에 이산화탄소하고 이거 폐기물도 이제 나왔어요. 이것도 처리해야 되겠죠. 자, 이러한 모든 과정을 위한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기능을 위한 장기들이 필요하게 된 거죠. 진화학적으로요. 그래서 어떤 장기가 생겼냐, 인간에서 횡격막 위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산소를 받아들이고 또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기 위해서 또 폐와 그 심혈관이 형성이 됐죠. 자, 횡격막 아래쪽으로는 영양소를 공급을 하기 위한 그런 공장으로 위, 소장이 있고 그리고 간, 담낭, 췌장이 생겼습니다. 자, ATP를 만드는 데 필요한 3대 영양소인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다 처리하고 그 과정에 나온 폐기물을 처리하면서 또 재흡수를 하기 위한 콩팥과 대장이 또 생기게 됩니다. 자, 2차 전지 인프라로 말하자면은 마이토콘드리아는 셀 제조 업체가 되겠고, 그리고 이제 전해질 첨가물 공장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상초, 이 윗부분에, 그리고 원자재 가공 공장들은 이 중초에, 그리고 펫배터리 재활용 공장은 하초에 존재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마이토콘드리아가 우리 생명을 유지해주기 위한 빛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장부가 이렇게 세팅이 됐다. 이런 인프라스트럭처가 구축이 됐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는 이 마이토콘드리아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ATP를 만들 수 있는 에너지를 획득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동방신선학교 개병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절 인류 황금 시대의 백성들 몸과 마음과 영혼 치유하는 천상의 소리 있었네. 빛은 신의 모습 소리는 신의 마음 황금 시대 백성들의 몸과 마음 치유해. 정갈한 마음 모아 가슴으로 노래하리.
하나 되는 무궁한 신의 지혜 우리를 건강케 하네. 빛은 신의 모습 소리는 신의 마음 황금 시대 백성들의 몸과 마음 치유해. 정갈한 마음 모아 가슴으로 노래하리. 홈치될 천사원군 천상의 빛을 노래하네. 치아돌의 옴니 사파 우주 만유의 생명의 소리. 홈치될 천상원군 천상의 빛을 노래하네. 치아돌의 옴니 사파 우주 만유의 생명의 소리. 하늘 땅 우주 만유의 생명과 되는 무궁한 신의 지혜 우리를 건강케 하네. 우리를 이제 고요한 마음으로 자세를 바르게 하며 눈은 지그시 감습니다. 잡념을 끊도록 허리를 곧게 쭉 펴니다. 생각으로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이제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나의 회음이 영영좌표와 일치하는 순간 나는 무국의 조화바다 속에 뛰어들어 온 우주와 하나가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비우고 숨결을 느끼며 고요하게 내쉬고 들이마셔 봅니다. 나의 하단전을 바라보며 숨을 점점 더 천천히 깊게 호흡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내뱉습니다. 천천히 내쉬는 숨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 불안, 원망과 분노 등 모든 어둠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깊이 들이쉽니다. 나의 생각으로 하단전을 열어 우주 조화의 빛과 생명의 기운을 가득 들이마십니다. 잠시 호흡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옴과 훔으로 우주 윤려의 조화빛을 내 안에 채우는 주문 수행을 하겠습니다. 이 대우주의 윤려를 내 몸에 실는 가장 지극한 소리가 바로 옴과 훔 사운드입니다. 옴과 훔 사운드로 수행을 하면 우주의 무궁한 빛의 기운이 내 몸에 꽉 차게 되고 호흡으로 수화가 순환 반복하면서 태토가 형성됩니다. 태토가 생성된다는 것은 내 몸의 면역력이 상승하고 내 삶이 건강해지며 무한한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자가치유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내 몸의 중심맥인 축맥을 따라 나의 숨결과 주문의 빛기운이 하나 되어 백회와 회음 사이를 함께 오르내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음으로 옴 하며 축맥을 따라 백회에서 회음까지 숨을 쭉 내립니다. 상단의 불기운이 축맥을 따라 아래로 쭉 내려오면 하단의 옴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다음은 마음으로 훔 하며 축맥을 따라 회음에서 백회까지 숨을 쭉 올립니다. 하단의 물기운이 시원하게 위로 올라가면 머리 중앙에 훔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지금부터 옴과 훔으로 소화 기운을 순환시키는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주를 낳은 율려소리, 옴과 hum을 바탕으로 신의 2대 여의주 주문인 시천주주와 태율주가 완성되었습니다. 율려조화의 두 주문, 시천주주와 태율주를 정성껏 송주하여 나의 하단전을 강화하고 상단을 정화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두 주문의 빛의 기운을 하단에 집중해서 넣으면 영원한 생명과 수행력의 바탕인 정단이 형성됩니다. 정단이 만들어질 때는 물과 관련된 영상이 자주 보이고 정단이 형성되면 하단에 빛의 알이 보이게 됩니다. 정단을 만들 때는 손동작을 주문 소리에 맞춰 하단에 주문의 기운을 넣어주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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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기금지 원의대강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네 앞니 사파
이제 빛의 유전자와 함께 내 몸의 기의 통로를 뚫는 정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충맥과 임동맥은 탁하고 오염된 기운으로 매일 조금씩 막히기 때문에 날마다 세수하듯 매일 뚫어야 합니다. 충맥과 임동맥을 맑힌 만큼 천직 기운을 받아내릴 수 있습니다. 먼저 빛의 유전자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의 손목에 백광의 빛 팔찌처럼 있는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나선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길이 30cm, 직경 3cm의 막대기처럼 길쭉한 빛봉을 만들고 양 끝을 뾰족하게 하여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충맥을 따라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백회에서 회음까지 위아래로 이동시키면서 막힌 곳을 진득하게 뚫어보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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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우의 대왕. 다음은 광선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그럼 광선여의봉을 생각으로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임동맥을 뚫을 때는 호흡에 맞춰 뚫는 게 좋습니다. 회음에서 동맥을 따라 들숨으로 광선여의봉을 올리고 인맥을 따라 날숨으로 내리며 임동맥을 정화하겠습니다.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ум니지야 노래 ум니암니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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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ум니지야 노래
이번에는 율려조화의 빛꽃 설려화를 심고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설려화는 우주의 진선미 자체이며 모든 가치를 집약한 조화꽃입니다. 이 꽃을 통해 우리는 우주의 무궁한 빛과 하나 됩니다. 그럼 설려화 빛폭발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설려화 반짝반짝 빛폭발 수행법의 3대 공식은 첫 번째, 내 몸에 꽃을 심습니다. 두 번째, 꽃이 분화돼 퍼지면서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세 번째, 율려 빛꽃의 에너지가 서로 뭉쳐지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이제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본체 설려화와 똑같은 설려화를 원하는 개수만큼 분화해 만듭니다. 아픈 부위에 설려화 줄기를 힘차게 톡 꽂아 심겠습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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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강 신천두 조화 정경대 불망만사지 지기문지 원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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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 신천유 조화
금지원의 대왕 지움치 태울 천상원군 움니지야 니함니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움니지야 노래 움니함니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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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치 태울 천상원 움니지야
암미사파 웅치 태울 천사 웅리 취야 노래 웅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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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미사파 부천도장 유승미. 저는 몇 년 전 백혈병을 진단받았습니다.
항암 치료로 골수의 암세포는 없어졌지만 또 다른 시련인 불면증이 찾아왔습니다. 늘 잠이 부족하고 많이 피곤해서인지 혈액 중 혈소판 수치는 너무 낮았고 온 몸에는 항상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혈소판 수치가 낮으면 출혈 위험이 높아 항상 조심조심하며 생활했는데요. 일주일에 2번은 병원에서 수혈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혈소판 수치가 오르지 않는 환자는 처음이라고 하시면서 혈소판 수치를 정상으로 만드는 것은 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막막함에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힘겹게 투병 생활을 이어가던 어느 날 고모님이 시천주주와 태을주를 읽으면 병이 나을 수 있다고 하신 말씀이 생각났는데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에 증산도 부천 도장으로 전화했습니다. 도장에서는 제 상황을 배려해서 직접 집으로 방문해 주셨습니다. 수행의 이치와 주문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날부터 청수를 올리고 상제님과 태모님 그리고 조상님께 병을 꼭 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시천주주와 태을주 수행을 했습니다. 불면증으로 너무 힘들었는데 신기하게도 수행을 하면서부터는 밤에 잠이 잘 오기 시작했습니다. 불면증이 사라지면서 몸에 있던 멍들도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수행을 하고 2주가 채 안 된 어느 날 혈액 검사를 했는데요. 혈소판 수치가 오르기 시작했고 혈액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경과가 좋아졌다고 하셔서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혈소판이 부족한 위기 상황에서 이렇게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온 것은 제게 기적 같은 일입니다. 시천주주와 태을주의 무궁한 조화로 치유의 은혜를 내려주신 상제님과 태모님, 조상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정부 도장 이영자. 하루는 채널을 돌리다 상생방송을 보게 되었는데요. 방송에서 나오는 상제님 말씀들이 너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참 진리를 전하는 곳이 바로 여기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가슴이 뛰었는데요. 그때부터 상생방송을 즐겨보면서 시청자와 함께하는 아침 수행 시간에 맞춰 수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평소에 마음 안에 있던 우울증이 점차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아픈 몸도 좋아졌는데요. 오래전 사고로 척추가 골절되어서 오랫동안 앉아있지도 누워있지도 못할 만큼 많이 아파서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얼마 전 직장을 다니기 힘든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럴 때 수행이라도 많이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하루에 3-4시간씩 시천주주와 태을주를 읽으면서 수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짓말처럼 통증이 사라지면서 몸이 날아갈 듯이 가벼워졌습니다. 요즘은 오래 앉아있거나 걸어다녀도 아프지 않아서 하루하루가 즐겁고 신이 납니다.